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한 가지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 외계인을 만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철학자들과 기술자들, 우주탐사 기관들까지 함께 이 질문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질문의 과학적 배경, 주요 이론, 그리고 외계 생명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다각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부터 실감해야 합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입니다. 이 안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평균적으로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사는 태양입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외계 생명이 단 한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외계 생명의 흔적을 직접적으로 포착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적 생명체와의 접촉은 고사하고 단세포 생물조차도 외부 행성에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페르미의 역설은 1950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점심 식사 중 던진 단순한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 별이 많고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우리는 그 흔적조차 찾지 못했을까? 이후 이 질문은 현대 우주 생물학과 외계 지성체 탐사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을 만나지 못한 이유에는 어떤 가설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건 외계 문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탄생은 수많은 우연의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희귀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 탄생하려면 액체 상태의 물, 안정적인 온도, 에너지원, 복잡한 화학 구조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에서는 이 조건이 우연히 충족되었을 수 있지만 다른 행성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생명은 존재하지만 문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만 보더라도 생명이 탄생한 이후 지적 생명체가 나타나기까지 약 38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멸종과 진화의 반복이 있었고 지금의 인간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른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하더라도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지적 문명이 존재하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만 해도 직경이 약 10만 광년입니다. 만약 지구에서 5만 광년 떨어진 곳에 외계 문명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곳으로 신호를 보내더라도 도착하는 데만 5만 년이 걸리고 응답이 돌아오려면 다시 5만 년이 걸립니다. 이는 현재 인류가 가진 기술력으로는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가설은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만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보호 전략입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고도로 발전했다면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문명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키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낯선 부족이나 야생동물을 관찰할 때 인간은 대개 간섭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는 전략을 취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감시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닐까요? 다섯 번째로 제시되는 설명은 문명의 수명입니다. 모든 문명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핵무기, 기후변화, 인공지능 같은 문명의 산물들이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이 대부분 자멸한다면 우주에는 존재했던 문명은 많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문명은 극히 드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외계 문명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까지 인류는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 전파 망원경을 통해 라디오 신호를 수신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SETI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는 수십 년 동안 우주의 다양한 방향에서 전파를 수신하고 분석해왔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탐지 방식이 외계 문명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들은 전파가 아닌 양자통신이나 중력파 같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시간의 간극입니다. 우주가 약 138억 년의 나이를 가졌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외계 문명이 존재했더라도 우리가 존재하기 전 수억 년 전에 이미 멸망했거나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계 문명과 시간상으로 겹치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도시에 살지만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더욱 철학적인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주의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인류 중심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관측자 편향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즉, 우주를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을 가진 존재는 매우 드물고 그 희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의 우주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미국 국방부 산하의 UAP 미확인 항공현상 보고서는 일부 미확인 물체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외계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오류나 자연 현상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계인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신중한 과학적 탐사와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주를 시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외계 문명을 만나는 것은 단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 언어, 사고방식, 생물학적 특성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다차원 우주나 멀티버스 이론을 통해 외계 문명이 아예 다른 차원에 존재할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지속적인 탐사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미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향후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는 인류의 기술력 향상입니다. 보다 정교한 신호 분석 기술, 양자통신, 인공지능 기반 분석 등이 접목되면 우리가 아직 감지하지 못했던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는 철학적 성찰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은 결국 인간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가진 인식의 한계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계인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곧 우리가 혼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들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들은 이미 다녀갔고 우리가 그 흔적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어딘가에서 우리를 향해 전파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외계인을 아직 못 만났을까? 라는 주제로 우주의 광대함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답은 없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 과학과 상상이 공존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고 흥미로운 우주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